그러면 이제 우리 후반부가 이제 시작될 거고, 큰 과제 각자 여러분 자신만의 앱을 한 달 정도 시간 들여서 만드는 거는 이제 아마도 다음 주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다다음 주쯤에 이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안내문은 먼저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채점할 거다, 일정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 등등등.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큰 과제 역시나 여러분 과제 넘버 2 식바 다룰 때랑 비슷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뷰를 끌어와서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수업에서 다룬, 예를 들면 에디 텍스트라든가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그런 것들만 조합해서 여러분이 큰 과제를 진행하셔도 얼마든지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자기가 이번 학기 2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 이걸 만들기 위해 는 수강 신청했어 하는 게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뭐 그거 그대로 키핑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아직 뭐 만들지 못 정했다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뤄본 적 있는, 내가 아마도 한 달 동안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냐, 뭐를 조합해서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냐를 조금씩 떠올려 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목표를, 주제를 잡아 가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절평 수업이고 늘 그래왔듯 낭낭하게 챙겨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고사 평균이 잘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잘 나온 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일단 채점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2부에 별표를 쳐놨고 그거를 통짜로 지금 스킵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우리 일단 세트를 2개를 다룬 셈이에요. 2세트를 다뤘고, 일단 첫 번째 세트는 뷰와 이벤트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이 동네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담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2개의 파일, .xml 파일이랑 .java 파일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앱, 조금 더 정밀하게는 하나의 화면, 하나의 액티비티를 우리가 구성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뷰와 이벤트, 뷰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다, 어디 담겨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추가적인 계산을 수행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 결과를 사용자도 볼 수 있게 다른 어떤 뷰에 대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거나 와 같은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큰 과제 만들 때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일만 하다가 종강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이벤트 뭐 일단 뭉뚱그려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남용을 해서 쓰고 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벤트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래서 이 작업, 여기 지금 자바 코드로 적어놓은 내용을 언제 실행할 거냐, 언제 에디 텍스트에 담겨있는 걸 들고 와서 텍스트 뷰에다 옮겨 담을 거냐와 같은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이 얘기들이 이벤트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사실은 맨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이 앱을 처음 켜기 시작했을 때 onCreate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실행됐었죠. 등등등과 같은 내용물들을 진행한 게 첫 번째 세트예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내용들 위주로 스타트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구성을 해보는 걸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누가 사용할 예정이냐,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냐 등등과 같은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었다 보시면 돼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납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과제 할 때는 아마 프레임 레이아웃을 주로 쓰는 주제를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간단한 게임 같은 거 만드는, 뭐 네모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든가 하는 거 만드는 친구들은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간단하게 목록 보여주고 그것들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뭐 체크를 한다든가 몇 칼로리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해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담겨 있는 뷰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느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깔아놓은 위에 간단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정도를 추가를 해서 진행하시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레이아웃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각각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먼저 .xml 파일에서 배치를 해놨다면 중간중간 앱을 실행하면서 .java 파일 내용을 실행하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뷰를 사용자한테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도록 애드 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까지가 두 번째 세트 내용이었고, 거기까지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 2부에 간단한 로그인 기능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한 앱을 만들어 보는 게 별표 찍혀 있는 목표였는데, 그건 일단은 쿨하게 스킵을 할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트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 visibility attribute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자동 완성 당해봤더니 visible이랑 invisible이랑 gone이랑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순발력 측정 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앱을 좀 더 진짜로 믿을 만한 순발력을 사용자한테 최종적으로 보여주도록, 사용자가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사 버튼을 가렸다가 다시 보여줬다가, 또는 이제 회색으로 새로 만들어서 배치해 놓은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클릭할 수 없도록 가린다든가 하는 용도로 visibility attribute를 새로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당연스럽게도 그 visibility attribute는 버튼뿐만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아마도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뷰들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뷰들은 다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앱 화면 구성할 때 모든 다른 뷰들을 포함하는 최상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에 대해서도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에 해당하는 우리 컴포넌트 트리 맨 왼쪽 맨 꼭대기에 달려있는 개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뷰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입력하세요, 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로그인 버튼 이런 식으로 깔려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통째로 가려버린다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언제?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살짝 계산해서 이게 지금 로그인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뒤에서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해가지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놨지만 숨겨놨었던 로그인 성공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제부터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하거나, 또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로그인 실패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액티비티를 하나만 다뤘었는데, 그 액티비티를 하나만 다룬다 하더라도, 조그만 화면을 한 바닥만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써서 어느 시점에는 어떤 뷰들을 보여주고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히 다른 뷰들을 보여주고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느껴보는 게 2부 내용이었다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제까지 배운 거 그런 거 있었으니까 조합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해봤다 치고, 오늘 이제 우리 수업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액티비티랑 관련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줄을 붙잡기 위해서 썰을 지금 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찌그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놨나? 대충 로딩 끝나서 지금 디자인 화면 잘 보이나 살짝 구경해 보시고 뭐 알아서 잘 되겠죠? 그렇게 일단 컴퓨터는 일을 시켜둔 상태에서 우리는 한번 슬라이드 구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은 액티비티와 인텐트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아마도 3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11, 12 정도까지 하고 12, 13, 14, 15 정도까지를 우리가 큰 과제를 위해 사용하고,
아마도 여러분 한 주 연기를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테니까 그때쯤 투표해서 16주차 목요일 우리 종강날이죠. 그때까지 큰 과제 완성해서 제출하면 우리 수업 실질적인 종강을 맞이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주는 일단은 수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출석 0%긴 한데 새로운 슬라이드 같은 거 제시하지 않고 대신에 목요일 밤까지 내지는 그 주 주말 밤까지로 기한을 잡아둘 테니까 우리 16주차 목요일은 집에서 큰 과제 하다가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 우리 수업 시간에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3시간으로 일단은 안배를 해두고 스토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새로운 세트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견학을 한번 해보고 퇴근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본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앱에 드디어 새로운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맨 처음에 동봉해서 준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커닝 페이퍼랑 등등 들고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일부 정도 하고 요거는 지금 슬라이드로 대충 .pdf 파일에다 넣어놨으니까 천천히 같이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중간고사 점수 확인하고 저도 쉬고 한 다음에 2부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 다음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간단한 모험이라는 텍스트 어드벤처 비슷한 느낌의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선택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뭐 동굴에 뭐 길이 몇 군데가 있는데 왼쪽이 좋으신가요? 오른쪽이 좋으신가요? 그런 일종의 사상 검증을 물어볼 겁니다. 그 두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면 그쪽으로 이제 모험가가 이동했을 때 그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보여주고 관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새로운 액티비티에서도 역시나 뭐 돌아가기 버튼 같은 걸 마련해 둔다거나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항상 동일한 화면, 맨 처음에 언크리에이트 해갖고 딱 만들어서 동일한 화면을 이제까지 보여줬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또 어떤 자바 코드들을 처음에는 일단 따라서 쳐보고 나중에는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쉽게 도입해서 쓸 수 있나를 확인해 보는 게 1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간단한 메모, 열람 및 변경 앱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열람 정도까지만 만들고 남은 내용을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람만 가능하다는 건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우리 프로그래머가 미리 준비해둔 메모 3개 정도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나열되어 있는 메모 3개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 사용자가 아마도 편집할 수 있도록 에디트 텍스트 이렇게 마련해둔 완전히 새로운 액티비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메모에 대한 내용을 전체 내용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메모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맨 처음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우리 메인 액티비티라고 늘 부르고 있는 거기에 실제 데이터는 담겨 있는 거고 그 데이터들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하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 각각의 뷰들, 에디트 텍스트들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모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되면서 스타트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킬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무언가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건데 그 새로운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을 뷰들에 들어가 있을 어트리뷰트를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하기 위해 그러려면 당연히 보내줘야겠죠. 담아서 전달을 해야겠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담아서 전달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보내준 데이터를 요번에 새로 액티비티 보여주기 시작할 때 언크리에이트 할 때 어떻게 꺼내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 볼 거예요. 정도까지 일단 썰을 풀어두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우리 오늘 10주차고 1부니까 AP10-1 정도로 새로운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열심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터지고 있잖아요. 자꾸 오류가 나는 친구들이 있고 저도 드디어 오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전염됐어요 지금. 아무튼 그거를 좀 더 쉽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해서
일단 요거를 띄워둔 상태로 저도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써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늘 했던 대로 new 프로젝트 하시고 empty views activity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name은 ap10_1 정도 해주시고 엔터를 좀 쳐주시면 얘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게이지 열심히 차고 그 .xml 파일 골랐을 때 디자인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적혀 있겠죠. 아마도 거기도 그거 뜨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스 쓰는 친구들은 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그러니까 왼손을 열심히 손가락을 4개를 써야겠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를 누르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시면 아마도 33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 에디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그 친구를 34로 고친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맨 밑에 깔려있는 버튼들 중에 파란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게이지가 돌기 시작해요. 일단 그렇게 진행해뒀을 때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눌러서 내 앱을 실행했을 때 이전에 봤던 그 빨간색 뭔가 무서운 오류가 나지 않고 평소처럼 우리 9월 달에 봤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앱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굳이 맨 처음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진행하다가 Shift F10 눌러서 녹색 화살표 눌러갖고 앱 실행했을 때 빨간 글씨 뜬다면 그때 요거를 설정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저도 이걸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우리 탓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 잘못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걸 패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밀하게는 이전 버전을 만들면서 약간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버전을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필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 이거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유튜브에 검은 화면이 뜨게 될 것 같군요. 아마도 뭐 우리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적당히 얼버무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새 프로젝트 지금 잘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충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미리 보기 화면들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스트럭처 창이 뜹니다. 잠깐만 이건 바로 33이 안 보이는구나. 요 모듈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올려둘게요. 모듈스를 누르시면 딱 봤을 때 33이라 적혀있는 곳을 34로 바꾸시면 돼요. 직접 치셔도 되고 옆에 있는 목록 까시면 아마 34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34로 바뀐 거 확인하고 엔터를 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34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프로젝트를 변경을 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지가 다 차면 녹색 화살표를 눌러서 헬로 월드 뜨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녹색 화살표 눌러서 우리 대부분 친구들 가상기계 쓰고 있으니까 가상기계도 일단 켜놓고 천천히 스타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세팅해 둔 상태에서 이거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해주시고 일단은 일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 이거 얼른 해주세요. 이거 해야 오류 안 납니다. 이따 오류 나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또 도와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문제없이 헬로 월드가 잘 뜨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나 지금 녹색 화살표 눌렀는데 평소랑 비슷한 그 빨간색 오류 뜨고 헬로 월드 안 뜬다는 친구 있을까? 뭐 지금 테스트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은 수업을 재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은 간단한 텍스트 어드벤처, 간단한 모험 앱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총 3개를 앱에다가 담아놓고 하나씩 보여줘 가면서 모험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시작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우리 지금 이미 동봉되어 있는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는 이제 주변 상황, 지금 당신 앞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 하얀 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까? 막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에다가 지금 헬로 월드 떠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보여주고 그 밑에다가 버튼을 2개를 깔아둘 거예요. 들어간다,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 2개를 깔아둘 거고 그 버튼을 누르면 각각 예를 들면 위에 거를 누르면 그 다음 화면, 씬 1에 해당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또는 그 아래 걸 누르면 씬 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거나를 할 거예요. 그 각각의 선택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각각의 액티비티들은 그냥 텍스트 뷰 하나를 한가운데다가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기에 해당하는 버튼을 밑에다 깔아두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돌아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는 지금 우리 조금 복잡한 내용을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중간중간 까먹을 수 있어서 뒤에다가 슬라이드를 몇 개를 도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activity_main.xml 딱 열었을 때 그 디자인 화면 잘 보이기만 하면 일단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뜨나요? 시간 더 필요하다는 친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단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우리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파일 2개는 이미 들어있는 상태니까 다른 2개를 우리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Alt 1 하면 나오죠. Alt 1 하면 나오는 이 프로젝트 메뉴에서 맨 왼쪽 위에 항상 있었던 앱이라는 폴더를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New를 누르시고 하면 좀 긴 화면이 나오는데 긴 메뉴가 나오는데 액티비티라고 이 안드로이드 머리통 모양 내용들 중에 액티비티라고 맨 위에 보일 거예요. 그거를 마우스 갖다 대면 empty views activity라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앱, new, 그 다음에 액티비티 만드는 방법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empty views 어쩌고저쩌고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위에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프로젝트 이름, 앱의 이름을 골랐듯이 지금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액티비티 자체의 이름을 맨 위에다가 정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키보드 칠 때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물들이 적당히 적절한 국룰에 맞는 다른 이름들, 비슷한 이름들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위에만 일단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scene 1 activity를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름 그렇게 적어주시고 엔터키 치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scene 1 activity 정도까지 적고 철자 맞지? 그 다음에 엔터를 그냥 다짜고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려보죠. 기다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 activity_main.xml 있던 자리에 activity_scene1.xml 역시나 들어가 있고 .java 파일도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scene1 activity 아마도 .java겠죠? .java 파일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두 버튼 중에 위에 걸 눌렀을 때 뭘 보여줄 거냐는 지금 추가된 저 두 파일 내용을 변경을 해 둠으로써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앱 폴더 우클릭하고 등등등을 반복해서 scene to activity에 해당하는 파일 2개까지 일단 추가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건 뭐 보여드릴 거 없으니까 저도 빠르게 해볼게요. 우클릭하고 new activity empty views activity 한 다음에 scene to activity 하고 finish 하시면 돼요. 그러면 .java 파일 3개 모여있고 .xml 파일 3개가 모여있는 느낌으로 우리 프로젝트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물 들어있는 친구들이라 쟤네는 뭐 추가로 뭐 기다린다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바로 여러분이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시간을 들여서 우리 복습이 되겠죠. 각 액티비티들의 뷰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ml 파일 3개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 보여주기 시작할 메인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activity_main.xml에는 텍스트 뷰 하나 이미 들어있고 그 아래에 버튼 2개가 보이도록
그렇게 일단 추가를 해봅시다. 그래서 걔네들 아이디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험,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을 표현하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그 각각의 버튼에 보여줄 텍스트 어트리뷰트 등등은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뷰 그 버튼을 화면의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보여줄 거냐도 역시나 자유롭게 지정해 보시면 돼요. 아무튼 시작 화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씬1, 씬2 각각은 텍스트 뷰 하나랑 버튼 하나가 담겨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시고, 역시나 어트리뷰트는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버튼이, 얘네들은 버튼 하나만 달려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시작 화면엔 버튼 2개가 있을 거니까 걔네들 아이디만 서로 다르게 지정해 두시면 나중에 점 자바 파일 넘어가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3분이면 다 할 수 있겠죠. 저도 해야 되니까 어디 보자. 텍스트 뷰 하나 이미 있으니까 버튼만 2개를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튼 2개 각각은 아이디를 BT1, BT2로 지정해 두시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씬1 이런 결과에 해당하는 메시지 보여줄 만한 느낌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해 주시고, 버튼은 잠깐 얘 왜 이렇게 크니? 밑에다가 깔 예정이고, 얘는 돌아가기에 해당하는 버튼이니까 돌아가기,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씬2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 등등은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적 감각을 신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대충 그냥 화면 한가운데 그 아래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신경 쓸 거는 지금 그 시작 화면 메인 액티비티에 버튼 2개를 추가할 건데 걔네들의 아이디만 BT1, BT2로 지정을 해두는 것만 신경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니까 가로 세로 조건 잘 지정해놔야 나중에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 우리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배치될 거니까 그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녀 감성을 발휘를 하고 싶으실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대충 뷰들 지정은 끝난 것 같으니까, 어트리뷰트랑 지정 끝난 것 같으니까 앱 딱 처음 켰을 때 또는 액티비티 딱 처음 만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어떤 뷰들을 어떤 어트리뷰트 담아서 보여줄 것인지는 다 정한 셈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점 자바 파일들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결국은 점 자바 파일에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를 적어야 됩니다. 늘 적던 그 똑같은 걸 적을 거니까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 점 자바 파일이나 여신 다음에 적당히 엔터키 치고, 아마 생김새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걸 늘 적어 왔었던 퍼블릭 보이드, 그 다음에 대충 그냥 언클릭으로 가죠. 오늘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 정도를 고르고 엔터를 꼭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임포트 어쩌고를 자동 완성 당해 주시고, 뭐 인수 이름 V 정도로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xml 파일에서 지정해 둔 건 아니기 때문에 no usages라고 뜨는 게 정상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적어둔 이 코드 메서드 정의를 복사를 해서 다른 .java 파일에도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일단 실행 흐름 구성을 위한 메서드 정의 적는 건 끝납니다. 지금 이거 붙여넣기 하면서 이제 눈썰미가 조금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저쪽 .java 파일에서 열심히 직접 쳤을 때 중간중간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위에다가 알아서 적어줬던 그 임포트 어쩌고저쩌고를 내가 저기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 때도 자동 완성해서 적어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java 파일 내용 보여주는 이 화면이 잠깐 움찔을 할 거예요. 한 줄이 추가되느라. 그래서 복붙을 적극적으로 쓰셔도
무방하도록 빨간 줄 최대한 안 그어주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복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얼마 안 걸리겠죠. 늘 적는 거 그거 적어주시면 돼요. 여긴 지금 이름이 bt 언더스코어 onClick인데 뭐 그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고치기 늦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물을 작성을 할 거예요. 내용물은 조금씩 다르니까 차근차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제 뒤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복잡한 거 하기 전에 .xml 파일들 가서 activity underscore main xml 각각 버튼들에 대한 onClick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도록 합시다. 뒤에 적어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저 버튼 각각 선택하신 다음에 어트리뷰트 스크롤 조금 내리면 커먼 어트리뷰트 안에 onClick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요 .xml 파일에 해당하는 그 .java 파일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 이름, 적합한 메서드 이름 목록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서드 이름은 다 똑같이 복붙했으니까 똑같겠죠. 했으니까 그거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 다른 버튼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목록에서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자동 완성으로 보여주는 내용물들이 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은 activity underscore scene1.xml 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에 보여주는 것도 역시나 scene1 activity.java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 정의에 적혀있는 메서드 이름이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scene2 activity의 onClick을 호출한다와 같이 고른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잘 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이제 .java 파일을 마음 놓고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메인 액티비티 시작 화면에 보여줄 그 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각각 scene1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또는 bt2를 눌렀다면 scene2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를 지금 중괄호 안에 밀어넣기만 하면 우린 목표 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scene1 액티비티, scene2 액티비티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고 그 각각을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를 하면 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액티비티 이름만 빼면 실질적으로 하는 건 새로운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니까 일단 한 번만 적고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카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그거에 대한 코드를 적어놨어요. 자, 요거는 지금 처음 하는 느낌인 코드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앞에 내용 보면서 직접 한번 키보드로 쳐보도록 합시다. 중간중간 여러분 자동 완성을 적극적으로 당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요거 이름만 이제 그냥 onClick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 덩어리 두 개를 한번 적어봅시다. 전 귀찮으니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미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main activity.java이고 중간중간에 여기서 아마 자동 완성을 당하셨어야 될 거고 그거 제외하면 철자만 잘 적으셨다면 큰 무리 없이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를 main activity.java에 있는 onClick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었나 그것만 확인해 줍시다. 얘 main activity.java에 적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해두고 우리 옆에 .java 파일이 두 개가 더 있죠. 그 지금 적은 코드 if문 중괄호 안에 그 두 줄에 해당하는 걸 복사해서 scene1 activity.java의 메서드 정의, onClick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름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지금 적혀있는 내용을 봐서는 bt1을 눌렀다면 scene1 activity를 시작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java 파일에다가는 동등한 느낌으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한다라고 적어야 되긴 하지만 걔네들은 클릭했을 때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와 같이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new 어쩌고 지금 적혀있는 거기 괄호 안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main activity .class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lass가 뭐냐 뭐 그런 거는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두 번 해서 내용을 잘 변경해 두셨으면 Shift F10 눌러서 모험을 떠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두 선택지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적절한 새로운 화면이 튀어나오나 그 다음에 돌아가기 눌렀을 때 다시 시작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나 와 같은 것들을 체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이거 내용물 두 줄 복사해서 컨트롤 탭 해갖고, 이건 scene to activity이긴 한데 어차피 적는 내용 똑같으니까요. 붙여넣기 하고 scene on activity가 아닌 main activity가 되도록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cene on activity.java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 납니다. Shift F10 눌러서 녹색 화살표 눌러서 앱을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발 밑에 붉은 버섯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는다. 클릭하면 죽었어요. 잠깐만, 이거 왜 죽지? 어디 봅시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안 죽었어. 뭐야 이게? 아무튼 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붉은 버섯을 먹고 키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기 하면 다시 버섯이 있고, 무시하면 안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먹는다, 돌아가기, 먹는다,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버튼 누를 때마다 뭔가 현재 버전 가상기계는 밑에서부터 살짝 올라오는 느낌으로 새로운 화면을 밑에서부터 깔아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제공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 기계를 쓰신다면 그 기계의 세팅에 따라서 모험을 했다가 실행 취소했다가 했다가 실행 취소했다가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잘 안 됐다, 도움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우린 이제 화면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다루는데 성공한 셈이에요. 아무튼 다 잘 된 것 같으니, 자, 그래서 버튼을 요리조리 눌러가면서 모험을 몇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보세요. 1번 눌렀다 돌아가 보고, 2번 눌렀다 돌아가 보고 등등을 해보세요.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지금 우리 가상기계도 있죠? 백 버튼이 있을 겁니다. 백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나 이거 질문해 보고 싶었어. 여러분의 백 버튼은 왼쪽에 달려 있습니까?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까? 이제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백 버튼을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왼쪽에는 이 앱 목록에 해당하는 게 보여주고. 저는 이게 편하거든요. 백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늘 바꿉니다. 새로운 폰 살 때마다. 이게 근본이지 하면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을 아마도 우리 가상기기는 백 버튼이 요 왼쪽 세모에 해당하는, 그래서 왼쪽에 달려있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니까요. 먹는다 돌아가기, 무시한다 돌아가기, 무시한다 돌아가기 했을 때 백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돌아가지긴 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상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던 그 화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 튀어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버튼 중에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그 화면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백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 보여주고, 백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scene to activity 보여주고 돌아가고, 이번엔 scene on activity를 보여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위에 누르고 돌아가고 아래 누르고 돌아가고 아래 누르고 돌아가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버튼들을 열심히 클릭해 둔 상태에서 기계의 백 버튼을 눌렀더니 아까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그 순서의 역순으로 scene to activity 두 번 보여주고 scene on activity를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성공입니다. 괜찮아요? 기계에 있는 백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저 백 버튼을 눌렀을 때에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직접 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지금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조금 확장을 해봤더니, 조금 정밀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용자가 이전에 보고 있었던 그 화면들 어떤 순서로 보여줬었냐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역순이 되는 느낌으로 위에서 화면을 하나씩 걷어가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보여주면서 진짜로 그 뒤에 깔려있는 화면, 그 뒤에 깔려있는 화면과 같은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자가 앱을 켜서 모험을 어떤 순서로 진행했냐에 따라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 화면 뭘 보여줘야 되냐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뭔가를 들은 적이 있어야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앱을 켰을 때
어떤 순서대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냐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백 버튼의 동작을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앱 뒤에는 지금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부터 어떤 화면들이 어떤 순서대로 지금 위에 덮어 씌워졌냐, 깔렸냐가 담겨 있었다 보면 돼요. 어딘가에 저장돼 있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실행 흐름들 중에 일부를 꾸준히 기억해 두고 있었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문맥, 영어로는 컨텍스트가 우리 앱 뒤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백버튼 막 연타하면 결과적으로는 앱을 처음 켰을 때는 시작 화면이 보였을 테니까 그 시작 화면을 보여주고 거기서 한 번 더 백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앱이 종료가 되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문맥상 가장 처음 보여줬던 화면이고 거기서 또 백버튼을 누르면 앱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지로 판단을 해서 앱을 내려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말고사 안 보긴 하지만 컨텍스트라는 단어 살짝 설명을 하고 적당히 이 정도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중간고사 이전 타이밍에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 new 버튼 한 다음에 괄호 안에 this라고 적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this는 인수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컨텍스트에 담길 내용물로서 적은 거다라고 회색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요. 컨텍스트 콜론 this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은 그 액티비티 안에서의 실행 흐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액티비티.java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버튼은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실행 흐름을 왔다 갔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친구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하기 위해 저 괄호 안에다가 this 이 액티비티 소속이다 와 같은 느낌으로 지정해 놨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새로운 뷰를 추가한다 할 때 우리 방금 전에 뷰를 열심히 추가했잖아요. 추가를 하긴 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xml 파일을 붙잡고 추가를 했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느낌으로 어떤 .java 파일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둘은 실질적으로 동치예요. 아무튼 그 두 상황 전부 다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할 때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를 할 때 만들 때 이 버튼은 어떤 액티비티에서 사용될 버튼이냐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이 버튼 언클릭이든 뭐든 그런 이벤트 등등 모든 코드랑 관련된 내용물들은 어떤 액티비티 안에서의 실행 흐름과 연계를 해서 쓸 친구냐를 우리가 새로 만들 때 괄호 안에 this라고 적음으로써 이 .java 파일에 해당하는 이 액티비티랑 연계해서 쓰는 친구다라고 지정을 해뒀다 보시면 돼요. 우린 이제까지 액티비티를 하나만 쓰긴 했지만 액티비티를 여러 개를 쓰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선 저 괄호 안에는 this라고 적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뷰를 만들 때 그 뷰가 포함될 그 뷰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액티비티들 중에 하나를 골랐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화면을 터치를 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액티비티 안에 있는 특정 좌표를 열심히 클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언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의 포함 관계를 우리 이전에 구경해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레이아웃 파람스 얘기할 때도 살짝 그거의 역방향에 해당하는 걸 감을 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레이아웃 파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이터 관점에서 얘기였다면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포함 관계에 입각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거를 통칭하는 단어가 이 컨텍스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적은 코드들 내용물들 중에 요거랑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의 앱은 여러 액티비티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들 사이에서도 당연스럽게도 실행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다가 이중피동일까요?
제 이중피동 지금 되게 극혐하는 사상이 갑자기 도입이 돼서 있는데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걸 최대한 지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액티비티들 사이에서도 실행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메인 액티비티 맨 처음에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메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onCreate니 onClick이니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적당한 타이밍에 실행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하거나 이전 액티비티로 돌아가거나와 같은 실행 흐름이 액티비티들 사이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인텐트라는 자동 완성 당해야 되는 친구가 등장했었는데 인텐트가 무슨 뜻입니까? 인텐트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파이썬 할 때 그 들여쓰기는 인텐트죠. T가 아니라 T입니다. 인텐트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의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은 이성적인 느낌의 의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디자이어가 아닌. 그래서 인텐트 하면 그런 의도. 내 지금 뭐 하려고 저 액티비티를 뭐 하려고 지금 켜는 거냐, 무슨 액티비티를 켜려고 하는 거냐 등등 어떤 목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인텐트, 내가 지금 이제 이거 할 거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할 때 1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get application context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전에 새로운 버튼 만들 때 이 액티비티 안에서 흘러가는 친구임 하고 this를 적었었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어 가지고 시작할 예정인데 그 액티비티는 이 앱 안에서의 컨텍스트에 맞게 실행 흐름을 연결할 친구임이라고 지정하는 느낌으로 get application context 액티비티들 3개가 있고 그걸 상위에 해당하는 전체 앱 자체를 구성하는 문맥에 입각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시작할 거다.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다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복잡한 거 적은 게 새로운 버튼은 어떤 액티비티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은 이 액티비티랑 연계해서 쓰는 거다 하기 위해 this를 적었었다면 여기서는 이 액티비티는 이 전체 앱 안에서 구성하는 친구다를 지정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전체 스케일에서의 컨텍스트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지정해 가면서 새로운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거를 붙잡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되고 이건 아마 종강할 때까지도 잘 모를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석을 하기 위한 예시를 실행을 해본다든가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저 컨텍스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럿들 사이를 연결하는, 근데 조금 실행 흐름 관점에서 연결하는, 동네에서 주로 축약해가면서 쓰는 단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컨텍스트는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이랑 밀접하게 연관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항상 동일한 이 앱의 문맥에 입각해서 그 살짝 위에다가 이제부터 씬1 액티비티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다. 이제부터 메인 액티비티를 또 보여주기 시작할 거다와 같이 스타트 액티비티로 호출했었다 보시면 돼요.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사용자가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까지 꾸준히 누적돼 왔었던 그 컨텍스트에 입각해서 직전에 보여줬었던 액티비티를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씬1 돌아가기, 씬2 돌아가기 했을 때 돌아가기를 눌렀다면 씬2를 보여줄 거고 또 누르면 메인 액티비티, 또 누르면 씬1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에 해당하는 근거가 우리가 항상 동일한 앱 전체와 관련된 컨텍스트를 지정을 해가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했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문맥 안에서 그때그때 새로운 액티비티를 새로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점 자바 파일 안에 적어둔 각각의 친구들, 각각의 코드 조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우리 앱 전체의 실행을 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들도 결국은 자바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파이썬을 쓰거나 아니면 노말 자바를 써서 프로그램 만들 때 엔간에서는 그냥
.py 파일 하나 붙잡고 .java 파일 하나 붙잡고 거기에 내용물들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그냥 순서대로 적어놓고 그냥 뭔가 녹색 화살표 비슷한 거 F5 같은 거 누르면 내 프로그램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간단한 실행 흐름을 이전에 구성해 본 적이 있긴 한데 우린 지금 새로운 안드로이드 앱들을 만들면서 메서드 정의 각각의 내용물을 채워가면서 아 이건 언제 실행될 거야? 저때 실행됐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희망사항을 가지고 각각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이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지정한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용물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컨텍스트에 축약해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게 이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친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 버튼 구경해 봤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납득해 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액티비티와 인덴트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액티비티에 포함되는 각각의 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보통은 우리가 직접 어트리뷰트를 건드리는 .java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구성했어요. 그래서 find view by id 해서 뷰 인스턴스 찾아와서 거기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get 텍스트 해가지고 들고 온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등등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어떤 뷰 또 find를 해와서 걔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기 위해 set 텍스트 메서드 주식을 적는 식으로 우리가 직접 .java 파일 하나 붙잡고 거기다가 열심히 메서드 주식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문장들 적어서 완성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scene1 activity.getText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메서드 호출을 써서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은 일단은 인텐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액티비티 간 코드 실행 흐름 이제 저 .java 파일로 구성해 놓은 저 액티비티를 이제 사용자한테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할 거야 와 같은 액티비티 간 코드 실행 흐름을 야기하는 그 시점에 그와 연관된 데이터들을 인텐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동봉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scene1 액티비티를 켜려는 목적은 의도는 이 안에 지금 담아놨으니까 그 내용을 실행하면서 알아서 써먹으렴과 같이 동봉을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겨있는 두 인수는 일단은 앱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맥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죠. 하나가 문맥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액티비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수를 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텐트 인스턴스에다가 저 지금 새로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할 그 상대방에 해당하는 액티비티 안에서 사용할 예를 들면 int 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string 값이라든가를 동봉한 다음에 담아둔 다음에 그걸 붙잡고 스타트 액티비티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요게 이제 2부에서 등장할 이제 슬슬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요 내용물을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40분 남은 게 아니죠. 1시간 40분 남은 거죠 지금.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1부 끝이에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17분이니까 우리 중앙에서 점수 확인하는 친구 있으니까 쿨하게 28분을 쉴게요. 그래서 16시 20분 45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은 구경만 하고 가는 거니까 이거 화면은 일단 지금은 끌게요. 45분 여러분 시계로 적당히 40분쯤에 돌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수 확인할 친구는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